네,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종목은 SNS택이 되겠습니다. 최근 상승 흐름도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떤 점 더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주가도 그렇지만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꼭 보시죠. SOX 이렇게 치면 나올 건데요. 걔들의 주가가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말씀이죠. 왕보다는 왕비가 행복한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보다는 거기에 수혜를 받는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면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최근에 대표적인 종목을 보면 신텍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최근에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또 우리가 K반도체 대표적으로 잘 안 알려진 종목군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SNS텍, 바로 이겁니다. 블랭크 마스크, 여기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SNS텍 같은 경우는 K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특별 자금을 이미 마련해놓고 이미 양산 준비를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막 바닥에서 기지가 하면서 뻗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읍면에다가 이미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블랭크 마스크, 이거는 지금 그 삼성전자라든지 아까 했던 대로 왕보다 왕병보다 하다고 이 소부장 종목을 봐야 되는데 SK 그러니까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 여기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EUV 초미세 공정 관련돼서 펠크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SNS텍이 블랭크 마스크, 그 다음에 펠클, 여기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근데 주가 위치를 보면 아직까지 별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니까 아침에 시가, 그리고 시가 고려 시가 대비 아래에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기아라는 종목인데요. 야,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난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장사가 좀 잘 되고 있다. 이게 좀 풀리게 되면 진짜 어떻게 될까? 정말 잘 팔릴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방금 우리 신문이 했던 대로 굉장히 주변적 요건이 악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3분기 영업 실적이 오히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정 회장이 이미 얘기하고 있죠. 내년도에 1분기 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런 칩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 있다라고 긍정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가 별로 많이 못 갔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가 글로벌 탑10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탑10 종목군 중에서 나름 모양이 살아있는 그 종목군 하나가 이런 종목인 거죠. 자, 그래프 역시 한번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요. 밑에 240에서 닫고 역시 상방향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점유율이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전기차 이런 점유율에서도 상승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가 밖에 차량이 지나갈 때 디자인 쪽에서도 봤을 때 야, 참 저 차 멋있다 그러면서 보면 예전에 외제차가 일색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까다가 호텔 로비에서 마시고 차가 이렇게 저도 지나가면 남자들은 보통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여성분들은 핸드백을 보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차를 많이 보잖아요. 야, 이거 차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야, 이거 바퀴도 멋있고 이렇게 보면 어딘지 아시죠? 바로 현대와 기아차의 디자인도 이제는 세계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지금 수요가 없어 못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문이 밀렸을 정도죠. 이게 내년에 개선되면서 실적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처럼 아직 안 가고 옆으로 눕고 있을 때 이럴 때가 눌림목의 찬스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경동나비엔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서늘해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요새는 친환경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이제 또 좀 있으면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매출을 이미 글로벌적으로 넘어섰어요. 특히 최근에 보면 북미 매출이 벌써 국내 매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화 되고 있고요. 특히 콘덴싱 보일러의 의무화, 여기에 대한 수혜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종목군들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 그래프 잠깐 보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보면 모양은 안 깨져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지 안 깨져 있고요. 대신 이미 올라간 종목 말고 한결같이 옆으로 약간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밑에 보면 얘는 마틴 결존이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화력이 올라가진 않아도 하단에서는 저점 매수가 형성되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눌목에서는 매수 플레이가 괜찮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 확인을 한번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심택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 35,0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금요일 날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구간 수익 구간인데 어떤 전략이 더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보셨지만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그동안에 거의 못 갔어요. 그 첫 번째 스타트를 어디가 하고 있냐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밑으로 눌러줄 때마다 저가 때 매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틈새 종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 잠깐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는 하단에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추세를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밑에 마틴 구간점 120과 242 구간이 여전히 정별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미국 시장도 지난 9월달 조임할 때 딱 여기 120에서 닫고서 뛰고 있잖아요. 이 마틴이 우상향하고 있으면 이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각도를 한번 보시죠. 맨날 우리가 신문하고 급락 급등 다음에 뭐죠 그러면 완만 턴이죠. 예를 보시죠. 급락, 급등, 완만 턴, 또 완만 턴. 이게 바로 대표적인 상승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KTX하고 빠르게 올라가야 되고요. 조정은 비둘기요. 다시 KTX하고 빠르게 올라가고요. 그럼 당연히 올라가면 조정을 받겠죠. 특히 지금 37,000원이면 바로 위에 가격이 맞을 전에 4만 원 근처에 가면 두드겨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일단 두드겨 맞을 때 그것이 짱대 음봉만 아니라면 그 조정은 저점에 오히려 매수 찬스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 4만 원대 근처에서 약간 혼자 항사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겸하시는 분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걸 보자. 대신 그때 장대 음봉이 아니라면 구태 던질 필요 없다. 다만 4만 원 근처에서 만약에 짱대 음봉을 보인다면 그건 일봉에 대한 거죠. 우리가 3D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3분의 1 정도 요 정도를 호흡적으로 하시면 되겠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뭐 위로 아까 믹싱이 보셨을 때 롱숏, 롱숏이라고 말씀드렸죠. 상방향으로 롱으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군단들은 하단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저가 그때 매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량 매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주가가 장대 올라갈 때 모두 밑에 많이 동반됐냐면 거량도 잔뜩 동반됐죠. 우리가 이것을 양대 음소. 그러니까 주가가 끌어올리고 강할 때는 거량을 대량으로 동반해서 강하게 짱대 항보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얘가 조정을 받을 때, 음봉을 조정받을 때 거래가 작다는 얘기는 이미 이 앞에서 끌고 갔던 거래량을 아직까지 그 세력들이 물량을 안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주시면 됩니다. 그게 4만 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올라가다가 오늘과 반대로 주가가 장대몰 확 맞아버리는데 그때 만약에 뭐가 실린다면 거래가 실린다면 그때는 말 그대로 메이저들이 빠져나가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위에서 빠질 때 장대 음봉요도 거래가 작으면 그것은 일봉상에서만 신호지 다른 쪽은 신호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걸 주면서 꾸준하게 올라갔던 종목군이 바로 SM 같은 종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위에서부터 역으로 양대 음소가 아닌 음봉일 때, 짱대 음봉일 때 거래가 많이 터질 때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단기적인 그 측면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요 위에 올라갔을 때 주가가 4만 원대에서 어떻게 되는 걸 보자라는 쪽이고요. 현재 주가 흐름은 여전히 무난하다. 상승 각도가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완만할 때는 이것은 매도의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밑으로 갈 때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은 주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하이브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 34만 2천 원에 비중은 20% 정도인데요. 뭐 최근 정말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최근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부터도 계속해서 NFT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그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야 정말 이 지금 종목은 계속 들고 가서 수익을 좀 키워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여러분들 최근에 그 호텔에 연말 그 송년회, 그다음에 연초 예약이 꽉 찬 거 알고 계시죠? 그동안에 눌렸던 소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소비가 있겠죠. 우리 그 소녀 부대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연예인들 공연을 갖다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스타트가 드디어 미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하이브, 방탄소년회 역시 공연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소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미국은 머크는 빠졌고 화이자가 오늘 굉장히 긍정적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머크가 먹는 알량 얘기 나왔을 때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이제 이 약이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많은 오프라인 문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오프라인 문화에 대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듣는 것이었죠. 바로 NFT. 방금 우리 심군이 설명드렸던 대로 대체 불가능 토큰인 거죠. 여러분들 대체 불가능 토큰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5만 원짜리를 갖고 있을 때 신군도 똑같은 5만 원짜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신군 이거 5만 원짜리하고 그 5만 원짜리하고 바꾸고 싶다고 할 때 좀 이상하게 하겠죠. 똑같은 5만 원이나. 근데 이것이 위조 지폐만이라면 바꾸자고 할 때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신군이나 저나 똑같은 핸드폰을 갖고 있을 때 가격이 똑같다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신군한테 혹은 신군이 저한테 선생님 제가 핸드폰 똑같은 건데 바꿀까 그럴 때 바꿀 수 있을까요? 쉽게 하면 바꿀 수 없죠. 왜냐하면 똑같은 핸드폰인데도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많은 것들은 굉장히 다르죠. 특히 최근에 무형의 자산들이 가격에 매겨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 대체 불가능 토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이브는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두나무, 업비트 운영사인 이 두나무하고 바로 이 대체 불가능 토큰 이런 또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메타버스 그다음에 대체 불가능 토큰 뭐 이런 것들 다 보시면은 하나의 그 흐름이 게임주, 그죠?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게임주, 그다음에 또 어디 쪽입니까? 엔터주 이런 쪽으로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이죠. 이 가보지 않은 세상에 대한 것을 하는 쪽은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라고 하냐면 멀티플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벌어도 곱하기 몇 배라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들도 그런 측면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프 잠깐 보시죠. 보십시오. 올라갈 때 계속 얘기했던 대로 올라갈 때 뭡니까? KTX죠. 조정원요. 비둘기요. 올라갈 때는 지금 아까 심택과 마찬가지 올라갈 때는 KTX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려갈 때는 저점 매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격의 조정을 줬어도 다시 올라갈 때 부유매수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격 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때려도 무관하다. 아직까지는 홀딩 쪽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